오늘은 BCG 예방주사가 코비드-19를 막아준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점심쿵님 감사합니다. 아가씨 요즘 노처녀가 많이 있어서, 네, 아줌마하고 애가 둘이 있어서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 머리도 되게 질끈 묶었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슬라이드를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BCG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월 달부터 두 개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기사, 그리고 이제 뭐 호주에서는 이거 BCG 주사를 가지고 인체 실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G는 과연 코비드-19을 예방하는 걸까요? BCG 얘기를 하자면 BCG는 결핵을 예방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혹시 어떻게 아세요? 딸기 80님도 오셨네요. 고구마님도 오셨고 부잣집님도 오셨고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일단 제가 가끔 사모터널 앞을 지나가는데 신세계백화점 앞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한 나무가 벽에 깔리기 시작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이제 그 스티커를 시작을 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크리스마스 씨를 산다고 선생님이 저 때만 해도 1,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1,000원을 내면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씨를 나눠주시고 그거를 계속 제가 앨범에 모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보니까 3,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25년, 6년이 지나면서 정말로 많이 물가가 올랐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딸 둘이 가서 크리스마스 씨를 산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딸기80님, 이치금님 모두 안녕하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펭수가 EBS에게 이제 저작권이 있고요. 펭수가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대한결핵협회라고 써 있어요. 대한결핵협회. 그래서 대한결핵협회를 들어가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크리스마스 실들 남아있는 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옛날 추억에 젖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추억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는, 큰아이는 이거를 잘 보관을 했는데 저희 둘째는 이걸 다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어디 붙일지 호시탐탐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율이 이번에도 좋은지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오랜만에 우체국에 직접 갔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크리스마스 씨를 샀으니까 아마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동네 우체국에 가까우신 데 있으시면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고 직접 가셔서 종이돈을 주시고 사셔도 옛날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대한결핵협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1위를 하는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뭐 자살률도 1위라고 얘기를 하고, 뭐 결핵 유병률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거든요. 그래서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어쨌든 굉장히 여러 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한결핵협회는 이제 결핵을 걸린 환자들을 색출하고 또 이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크리스마스 씨를 매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샀는데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결핵은 무엇일까요?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튜버큘로시스라는 마이코박테리아에 의한 질환입니다. 이 세균은 다른 세균들이랑 다르게 세포벽이 지질층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왁시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왁스처럼 세포벽이 되게 두껍게 지질층으로 돼 있어서 항체와 보체의 살균 작용의 저항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이나 염기에도 굉장히 강하지만 햇빛에는 약해서 햇빛에다가 결핵균을 놔두면 수분 안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핵 하나가 2개로 분열하는데 18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까지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배양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액체 배지, 고체 배지, 모든 배지에서 결과를 보는 데까지 보통 저희가 세균 배양 검사를 하면 3일에서 5일 지났을 때 균이 안 나오면 균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8주까지 키워서 없는 경우에서 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래 검사를 해서 이렇게 도말 검사를 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산성 염색을 하면은 이렇게 붉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에서도 배양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 신체 검사실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비자 신체 검사실에서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자 신체 검사실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OECD 국가 결핵 1위이기 때문에 니네 나라에서 온 이분이 결핵에 걸린 적이 없어 정말? 특히 남한테 잘 옮기는 폐결핵. 왜냐하면 가래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비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비말을 통해서 옮기 때문에 진짜 네가 보내는 수검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에서 혹시 이전 결핵을 앓은 흔적이 보이는 경우에서는 저희가 가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민이라든지 유학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전에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들으셨거나 뭐 결절이 이렇게 석회와 침착이 있었다고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관심은 없는데 폐를 싸고 있는 막을 흉막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흉막의 양쪽 위쪽 부분이 좀 두꺼워져 있는 부분에서도 객단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견을 들으셨거나, 또는 뭐 옛날에 피부 반응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었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가끔 가다가 가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주 이상 충분히 기간을 두시고 이러한 서류들 진행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랭커일님 2019년 제주도와 해녀문화에 헤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결핵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감염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얘네들을 이겼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병이 질환으로 이완이 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염으로만 끝나는 건데, 감염에서 병이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결핵 같은 경우에서는 약 15% 정도가 병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는 경우가 이제 HPV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나중에 3, 40년 후에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16번, 18번 얘네들이 감염이 된다고 그래서 100% 암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병원체는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우리 몸에서 스스로 얘네들을 이겨내고 없애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몸이 이기면 병이 안 생기는 거고요. 우리 몸이 지거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 병원체가 이기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핵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15% 이하에서는 병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결핵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결핵 신고 현황 연보가 매년 나오거든요. 질병관리청에서 나오는데, 보시면 2001년부터 작년까지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면 살짝 왔다 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나이대를 보시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고 대부분은 남성에서 더 많이 걸리는데, 재미있는 거는
청소년층에서는 여자가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핵은 늘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뭐 슈퍼, 뭐 영화관, 뭐 찜질방 어디서든 실은 비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도 모르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검사, 비자 신체 검사를 하다 보면 저 결핵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근데 엑스레이는 결핵 소견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고, 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조금 잘 신경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결핵을 무섭다고 크롱프렌즈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결핵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실은 공부를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저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소아감염면역분과 펠로우 1년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층에서 결핵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014년이었는데 이제 중학생들끼리 자주 옮아요. 일부러 자기네 옮고 싶다고 막 가까이에서 기침하고 막 뽀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옮은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 한 알 뭐 이렇게 주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몸무게를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제가 이 계산을 하다가 용량을 잘못해서 2번이나 그 아이에게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택배로 약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핵약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결핵 현황은 2016년 보시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성률을 보시면 특히 가장 기본 약제가 되는 아이나랑 리팜핀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경우에서, 그리고 이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내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제내성, 그 다음에 이거 포함해서 세 가지는 이제 세 가지의 내성인 경우 굉장히 복잡한데요. 내성률은 그 나라에서 결핵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1985년부터 내성률이 감소를 하다가 2007년, 13년도 수집 보고를 해보니까 다시 좀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핵이 특히 감소를 하다가 이제 외국에서 도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결핵 치료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꾸준히 맨날 끝까지 잘 전 용량을 복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드시거나 빼먹거나 괜찮은 것 같아서 스킵을 하거나 용량을 마음대로 조절을 하시면 내성균주가 생기기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근데 내성균주가 생겼을 경우에서는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로 맞아야 되고 맨날 병원을 가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히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소아에서는 어떨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당연히 발생률이 높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에서 호발 부위는 폐가 35% 정도, 그 다음에 수막,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25%, 그 다음에 흉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폐를 싸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속립성이라는 거는 좁쌀 모양. 그래서 이 결핵균이 피부 안에서 다량으로 갑자기 확 노출이 됐을 때는 피를 타고 나서 굉장히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은 무슨 눈이 내리는 것 같이 굉장히 하얗게 병변이 깔려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혈행성으로 피를 통해서 폐혈증처럼 결핵균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한 순서고, 그 다음에 복부 안에 장 결핵, 그 다음에 림프에 오는 경우, 뼈 안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가 있고, 다들 폐결핵만 알고 계신데 다른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결핵균은 우리 몸 어딘가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지던트 때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봤었는데, 어떤 아이가 경기를 해서 왔어요. 근데 경기가 금방 멈추지 않고 오래 하고 나이도 굉장히 한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아이가 컨디션이 좋아지고 나서 CT를 찍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핵성 수막염이 왔고, 그래서 결핵성 수막염이 얘가 왜 왔을까
검사를 하면서 약을 썼는데 에탄뷰톨이라는 약이 시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눈 쪽에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얘가 눈이 안 보이고 눈쪽 부작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하면서 얘를 검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림프암이었었어요. 그래서 암 때문에 면역 체계가 저하가 되면서 어쨌든 이 아이 몸속에 있던 결핵균이 수막염을 일으켰던 굉장히 안쓰러운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화 결핵이 생각보다 요즘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잘 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무섭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불과 한 10년도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너랑나랑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결핵균이 들어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면역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체액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 이 모두가 다 자극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T세포가 주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핵이 걸리는 환자분들 중에서 HIV 감염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할 수 없이 이제 류마티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T세포의 활성도를 줄여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결핵균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하고 그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결핵 치료를 먼저 하도록 돼 있어요. 특히 잠복결핵이 있는 경우에서도 잠복결핵 치료를 하고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T세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T세포가 이제 인터페론 감마라는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 중에 인터페론 감마를 생성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뒤에서 진단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겼어요. 그래서 감염이 조절이 잘 되면 결핵균은 굉장히 뒤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숙주 조직, 특히 면역세포 안에서 잠복 상태에서, 이거는 갑자기 닭 파는 영화 뭐죠? 거기서처럼 닭집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것처럼 잠복 상태로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T세포가 특히 면역이 떨어지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이 다시 잠복해 있던 애들이 이때다 그래서 나와서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복결핵이 대부분은 90% 이상에서는 증상 없이 평생 가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5% 정도는 수개월 안에, 나머지 5%는 수십 년 안에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있는, 특히 의료진이라거나 여러 가지 고위험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군들께서는 잠복결핵이 발견이 되면 치료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률이 0.5에서 많게는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결핵 발생이 많은 나라에서는 특히나 위험률이 높겠지요. 그래서 미국 대학 서류를 제가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류에 보면은 너네가 이 나라에서 3개월 이상 살았거나 이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반드시 결핵 검사를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는 일본은 제외 국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결핵 퇴치에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결핵 감염이 생겨서 질환으로 이행할 위험도 굉장히 연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세 미만에서는 결핵 감염이 생겼을 때는 정말 결핵이 생길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제 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님께서 이제 결핵의 활동성 결핵 진단이 돼서 신생아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고 정말 잠복결핵인 경우에서는 치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피덩이들한테 결핵약을 처방을 제가 옆에서 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정말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랭커님 극한 직업이군요. 네, 저도 극한 직업이지만 잠복근무도 정말 극한 직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시기가 여자가 차지하는 결핵 발생 빈도가 높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 간의 전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혹시 이제 가래 도말 검사, 거기서 양성인 소아는
그 가족과 컨택이 많으면 감염 확률이 60에서 80%가 되고요. 가래 도말이 만약에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노출되면 감염 확률이 30에서 4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희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을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가래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요즘은 이모님들 가지고 오시는 서류에 이제 건강검진 서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 결핵이 진단되신 분이 있다면 치료를 하시고 나서 2주 동안은 아이를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모님들을 뵙고 할 때는 이러한 검사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결핵 유행 지역에서는 가족 노출이 15세까지는 정말 중요한 전파 경로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결핵 감염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서 신생아가 결핵 감염이 돼서 얘가 외과적으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핵 수막염이었는지 이제 삼촌이 활동성 결핵이었는데 초기셨을 때 그냥 감기가 걸리신 줄 알고 이 아이를 봐서 결핵에 옮은 케이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해야 되고 결핵을 진단할 때마다 반드시 큰 병원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결핵을 진단을 할 때 제가 어떠한 진단 이런 과정을 거친지 말씀을 드릴 텐데 동네 병원에서 이러한 컨트롤이 되는 경우에서 내성균주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잘 보고 호흡기내과 이런 것 전문하셨던 선생님들이랑 잘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 큰 병원을 가시고 싶으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신촌 세브란스의 강영애 교수님이라고 폐결핵을 위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시면 큰 병원에서 특히 초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피검사들도 자주 하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큰 병원에서 처음에는 관리를 하시다가 유지는 이제 편하신 병원에서 유지를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폐결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폐결핵을 100%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레이와 함께 우리 몸이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검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는 피부 반응 검사, 또 하나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PPD 스킨 테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일부 이제 저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거나 의료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시는 분은 두 번에 거쳐서 한 달 이상의 그 텀을 두고 이제 검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PPD 스킨 테스트는 결핵균 배양액의 단백질 침전을 우리 피부 밑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고 이게 48에서 72시간 후에 이제 지연되는 과민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기준, BCG를 맞는 나라 기준에서는 10mm보다 큰 경우에서는 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팔의 방향과 수직으로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서 막 이 부품 모양을 이렇게 삐뚤어 하고 나서 몇 센치로 인정을 하나요? 이러는데 어쨌든 팔의 장축과 수직되는 가장 넓은 길이가 10mm보다 넓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양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내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백신을 맞은 접종력 상태라든지 내 컨디션, 내 면역 상태, 그리고 이거를 혹시 가려서 긁었다거나 아니면은 BCG 접종을 한 경우에서는 위양성, 그러니까 진짜로 양성이 아닌데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BCG 접종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위양성이 나올 확률은 1%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나이가 조금 40, 50대인데 PPD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 말은 정말로 양성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PPD 스킨 테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주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부스팅 효과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마다 사이즈가 커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피부 반응 검사가 계속 양성이 나온다. 근데 나는 정말 결핵 환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신 경우에서는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그때는 BCG에 의한 위양성이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서는 내가 결핵에 노출된 적이 없는데 검사를 하시는 경우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이제 저희가 급여 비급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에서는 결핵 쿠폰이라고 나라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면은 비용이 빠지는데요. 결핵 쿠폰이라거나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내가 단순히 검사 목적 궁금해서 하시는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병원에서 10몇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해야 되는 경우, 술기가 너무 어렵다거나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이제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서는 늦고 다시 검사를 하러 와야 되는 2회 방문이 있어요. 그래서 방문을 여러 번 할 수 없다인 경우에서는 이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에서는 데이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결과의 정확도에 대한 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5세 미만에서는 반드시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를 하지 않고 스킨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최단 기간에 결핵 병소를 멸균시켜서 내성균주를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실패는 약제 수능도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약이 제대로 된 효과와 효능과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결핵 약 같은 경우에서는 맨날 6개월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서는 9개월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 내가 약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DOT라고 그래서 복십자 재단 거기서는 맨날 가서 의사 앞에서 약을 먹어요. 내가 약을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는 방법이고, 특히 외국에서 비자 신체 검사 때문에 결핵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복십자나 그러한 곳에서 큰 병원에서 의사 앞에서 확인을 받고 약을 맨날 먹는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핵 쿠폰은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에서 보건소에서 주던가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결핵 고위험 노출인 경우에서는 결핵 쿠폰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여러한 검사 비용들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 병원에서 14만 얼마, 15만 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부 반응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료는 사제요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성균이 아닌 경우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제대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걸로 특강을 언제 할까요? 네, 한번 할 기회가, 특강을 어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치료를 시작하고 2주 안에는 2주 안에는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2주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에서는 감염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입원이라든지 방을 쓰는 문제라든지 이럴 때 치료를 한 지 2주가 지나면은 헤파 필터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고요. 폐결핵 같은 경우에서는 비말을 통해서 남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말이 예를 들면 임파선이라든지 골관절염 이런 경우에서는 남한테 이렇게 가래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결핵을 전파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폐결핵에 비해서는 남한테 전파시킬 위험도가 굉장히 감소한다는 거, 거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퀴즈.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침방울이 튀었어요. 비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말 안에 결핵균이 몇 마리가 있을까요? 이거는 김동수 교수님께서 늘 학생들한테 내주셨던 왕족이라서, 네, 잉사님 정말 생각보다 우리나라 결핵이 무섭거든요. 몇 마리가 있을까요? 제가 5초만 지나고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참치님 10만 마리.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막 몇만 마리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비말 하나에 결핵균 20마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 침방울이 저처럼 오늘 상담원이랑 전화하면서 침방울을 크게 튀기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핵이 진단이 되거나 결핵 검사를 할 때 가래 검사를 해요. 근데 가래 검사가 아까 제가 이제 거의 8주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러스님 뭔가 20마리 귀엽죠. 근데 이 가래를 뱉을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일까요? 요것도 되게 의외의 대답인데 8세가 지나야지 가래를 제대로 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래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굉장히 꼬맹이들은 위에까지 이제 콧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아침에 위 세척을 해서, 왜냐면 밤새 저희가 가래를 삼키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서 반드시 가래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아이를 입원시켜서 위 세척을 해서 이 가래 검사를 나갔던 옛날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핵을 어떻게 의심을 해야 될까요? 2주 이상 기침이 나면, 제가 이전에 기침편을 한번 보시면 제가 2주 미만은 급성 기침, 그 다음에 8주 이상은 만성 기침인데 2주에서 8주는 아급성 기침이라고, 그래서 그때에서는 가장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감염 후에 면역작용에 의한 그런 감염 후 기침이 있지만, 또 하나 결핵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일해가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이 되고 막 가슴이 아프고 가래가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서는 반드시 결핵을 의심을 하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결핵 얘기를 특별히 안 하시면 요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혈, 기침 끝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발열이 있는데 미열이에요. 고열이 절대 되지 않고 37도 후반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한, 그래서 특히 밤중에 오한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잎새 이런 데 보시면 막 그 여자가 기침을 하면서 마지막 그 나뭇잎을 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영화에서 7, 80년도에 나오는 많이 아프신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의 전형적인 양상, 막 살이 빠지고 얼굴이 창백하고 계속 기침하고 기침 끝에 피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결핵의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특히 체중 감소, 식욕부진, 소화불량 이런 부분들 같이 있으시면 결핵을 한번 의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예방접종이 뭘까요? 여기 또 퀴즈인데 답이 너무 뻔하죠. BCG입니다. 그래서 BCG는 1908년에 이제 결핵 유방염을 앓는 소한테서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라는 세균을 얻어서 개대 배양, 얘네를 계속 독성을 없애면서 이제 배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31번 해서 약 13년 후에 21년도에 처음으로 사람한테, 어떠한 어린이한테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BCG 접종의 역사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BCG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이어서 아까 제가 앞에서도 면역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PPD 스킨 테스트라든지 뭐 아이그라, 인터페론 감마 검사를 해서 내가 잠복 결핵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도 함부로 맞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생백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뭐 조리원을 늦게 가야 되나요?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사용하는 경피용 같은 경우에서는 93년도에 도쿄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내용은 뭐 코펜하겐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고, 피내용은 이렇게 저희들이 옛날에 저 세대 이제 어르신들 불주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하나의 흉터가 남고요. 경피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도장 모양인데 9개, 이렇게 9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2번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작은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할 때 되게 신경 써서 요 자국을 찍어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리고 경피용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흉터가
되게 옅어질 수가 있다는 미용적인 목적이 있고요. 뭐 한동안 경피용에서 뭐 일본산 경피용에서 뭐 비소가 검출됐다, 뭐 여러 가지 뭐가 더 좋다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둘 다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를 선호하시는지, 뭐 보건소에서는 피내용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가시는 병원에 맞게 요거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핵 예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폐결핵을 주로 예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중증 결핵인 수막염이나 아까 말씀드린 좁쌀 모양의 속립결핵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서 굉장히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그런 결핵 감염을 막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BCG 접종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점점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스웨덴, 체코에서도 특히 스웨덴에서는 BCG 접종을 중지하고 환자가 6배가 늘었다. 체코에서는 접종을 중지하고 3배가 늘었다. 영아에서. 소아에서 결핵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BCG가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촌한테 옮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실은 BCG를 맞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BCG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외국인에게도 여러 가지 장단점들을 설명을 드리고 BCG를 맞추고는 있습니다. 신생아기 접종 후에 예방 효과가 점점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일부에서는 뭐 50년까지도 지나도 효과가 있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계속 있고 우리가 가장 위험한 소아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위험한 결핵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맞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영유아에서는 특히 70, 80% 정도에서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50% 정도 폐결핵을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 다 20, 30대 다 결핵 BCG 주사를 맞아도 결핵 걸려서 오기 때문에 폐결핵 예방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50%까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반응은 뭐 국소적으로 임파선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골수염, 골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옛날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양호실에서 요거를 다시 맞춰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오늘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는 재접종을 많이 했었고 아직도 뭐 아랍권에서는 재접종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재접종을 하면 효과가 더 좋다. 근데 필요 없다라고 요즘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CG 접종은 생후 1개월 안에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3개월 이전에는 PPD 스킨 테스트 없이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나서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BCG를 맞아야 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PPD 스킨 테스트를 하셔서 내가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음성이면은 BCG를 맞으실 수 있지만 양성이면은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잠복결핵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임파선이 붙는 사람은 결핵이랑은 상관이 없고 임파선염이 여러 가지 면역 작용에 의해서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꾸지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20대, 10대, 20대 젊은 여성들한테서 많이 생기는 그런 병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 어떠한 감염,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국소적으로 임파선이 붙는데요. 한번 부은 임파선은 다시 줄어들긴 하지만 이전처럼 작아지지 않고 예를 들면 세수를 한다든지 만졌을 때 만져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풍선을 후 불었을 때 풍선이 쫙 벌어졌다가 바람을 빼면 작아지지만 처음 샀을 때처럼 쪼그라들지 않는 것처럼 한번 커지면 만져질 정도의 작은 사이즈가 되고 다음번에 감기가 걸렸을 때 또 거기가 다른 데보다 더 쉽게 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풍선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BCG를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암 치료에 사용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표재성 방광염, 그래서 근육까지 침범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된 방광암 같은 경우에서는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광뇌에 주입을 해서 재발률을 굉장히 많이 낮추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BCG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기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아직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TNF-알파, 인터페론 감마 같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통해서 종양세포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대학의학회에서 나온 사진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를 했다면 이렇게 방광내에 BCG를 투여를 해서 이렇게 채워줬다가 빼는 형식으로, 그래서 BCG를 이렇게 줘가지고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암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노마에서도 사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부암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래서 BCG를 맞으면 코비드가 예방이 되나요? 그래서 보시면 BCG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나라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 보이시지 않는데 이제 어떠한 균주를 맞느냐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일본이랑 같은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데니시랑 도쿄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BCG를 맞으면 코비드-19이 예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요. BCG 주사는 아직 왜 이게 면역작용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선천성 면역을 훈련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Trained Immunity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렇게 선천적인 면역이 훈련이 되면서 결국에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바이러스 수를 자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증상과 염증 정도를 감소시켜서 저희가 알기로는 비특이적 반응, 그래서 결핵을 우리는 타겟팅을 했지만 살모넬라, 시겔라, 말라리아, 그리고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 그래서 RSV나 인플루엔자 A 타입, 그리고 이제 그 심플렉스 V E 타입, 그래서 이제 입안에 이런 궤양을 일으키는 건 이제 밑에까지도 여러 가지 궤양을 일으키는데 HSV2에 대해서도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BCG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쥐에서 또는 사람에서 같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어린이들에서 올 코즈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BCG가 뭔가를 예방시켜준다. 우리 몸의 어떠한 면역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결핵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것들도 잡히더라,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A는 이제 빨간색이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고 색깔이 옅어질수록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에요. 요거는 이제 7월 달에 발표된 논문인데, 밑에 C는 BCG를 최근까지도 맞고 있는 나라는 진한 파란색, 그 다음에 한 번도 맞은 나라, 적이 없는 나라는 노란색, 그리고 맞다가 안 맞게 된 나라는 하늘색. 근데 보시면 이제 위험이, 사망이 많은 나라랑 BCG를 안 맞은 나라랑 거의 겹치는 역학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여러 가지 면역작용들이랑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아닌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논문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유럽 지역을 보셔도 이제 이태리를 포함해서 빨간색이 이제 위험이 높은, 사망자가 높은 지역인데, 이태리는 한 번도 BCG를 맞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역학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안 맞은 환자들이 더 사망률이 높더라. 어떻게 보면은 논문에서 되게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는데,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좋을수록 사망률이 높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BCG 맞는데 그래도 삶의 질이 좋은 축에 속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논문들에서 자꾸 일본 얘기를 하고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조금 빠져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서
국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나라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 K방역, 우리는 자뻑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면역작용, BCG와 이러한 코로나 사망률의 역학관계 이런 거를 다 봤더니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WHO의 관점은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BCG는 일본에서 BCG가 품절 사태가 났다고 그래요. 이번에 이러한 발표가 나면서. 그래서 BCG는 정말로 성인들의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정말로 맞아서 결핵 때문에 걸릴 수 있는 위험한 병들을 예방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 고위험 국가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동양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한테서 아이들에게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결론은 BCG는 코비드-19을 예방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입증되지는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부잣집님 6세 여아인데 뭐든지 잘 안 먹어서 억지로 먹입니다. 꼭 먹여야 될 영양제가 있을까요? 2세 남아는 먹는 걸 잘 먹는데 비타민 D는 꼭 먹어야 되나요? 제가 이 전편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육아 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D는 2세 남아가 정말 골고루 잘 먹고 제가 거기에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물도 표로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조를 하시고 낮 시간에 바깥에서 팔과 얼굴이 노출되게 한 30분 정도를 놀릴 수 있으시다. 이런 경우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등원을 안 하고 집에 계속 있다, 햇빛을 거의 못 본다, 비타민 D가 높은 음식, 우유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그런 경우에서는 비타민 D를 주시면 안 먹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잘 안 먹어서 영양제는 요즘 뭐 아연을 많이 먹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 친구 선생님, 수학과 선생님들 경우에서는 아연 제제를 주면서 어떠한 이름이 있던데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저는 뭐 이렇게 PPL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약 이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시 찾아서 그 약을 주니까 아이들이 진짜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신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실은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엄마의 여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요리도 해보고 뭐 다져서 숨겨서도 줘보고 레시피를 바꿔보고 근데 머리가 좋고 혀 감각이 예민하고 되게 센시티브한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음식물들을 가려 먹고 조금 입이 짧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도 있고 밥을 해주시는 분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는 제가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니라라님 경기교육청 결핵 집단검진 경기교육청에서 왜 이 집단검진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집단검진을 혹시 PPD 스킨 테스트를 하셨는데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서는 한번 노출력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고위험에 걸릴 경우에서는 잠복결핵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추세는 되도록이면 잠복결핵 반드시 치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90%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죽을 때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진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해보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은 그러면 잠복결핵이라고 나왔을 때 진짜로 얘가 잠복결핵이나 아니면 BCG나 여러 가지 위양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또 고민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기교육청에서 왜 이거를 하는지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딸기80님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환절기가 되면 기관지염이 재발하는데 체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긴 한데 알레르기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떠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질환이 진단이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코감기가 오래 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뭐 잘못 바르거나 잘못 먹으면 이렇게 발진이 올라오고 피부가 유난히
건조해질 때 굉장히 건조해지고 모기 물렸을 때 너무 많이 붓는다. 뭔가 조금 체질이 예민하신 분들이거든요. 알레르기성 체질이고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모기가 옛날부터 많이 부었었는데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람의 체질 이러한 면역 체계가 살짝 변하면서 조금 기관지염이 발생을 하실 만한 기관지가 이제 예민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리액티브 에어웨이라는 진단명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절기가 되시면 미지근한 물 많이 드시고 도라지 차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찬물 피해 주시고 환기는 되도록이면 따뜻할 때 식혀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시면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기침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딸기팔군이 걱정이 되실 텐데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서 약을 반드시 드실 필요는 없고 너무 심하시다 싶으시면 일단은 일반 의약품인 감기약들을 사보시고 그래도 기침이 지속될 경우에서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결핵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PPT보다는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사를 마저 정리를 하러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날씨가 계속 춥다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